부자들은 경제신문에 읽는다. 한국투자증권 아나운서 김건희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헤드라인은 뭐니 해도 현대차 관련 소식입니다. 현대차 그룹 정의선 체제 가속화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4장단 50대로 세대 교체. 오늘 머니투데이 헤드라인에서도 정의선 2023년 이 수소전기차 연 50만 대 생산 이어 연료 전지 시스템 확대. 이 바로 정의선 체제가 가속화됨과 동시에 이런 수소 사회에 대한 혁신 발표를 나타냈고요. 오늘 현대차의 주가는 오래간만에 날아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특징주에서 알아볼 거고요. 먼저 오늘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죠. 중국이 미국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 40에서 15%로 대폭이나 무역 협상 재개에 앞서 선물을 풀었다. 산타크로스 선물을 풀었다라는 시각이고요. 본격적인 무역 협상의 호재가 될 수 있다라는 시각입니다. 중국과 매우 생산적인 대화가 진행 중이라며 중대한 발표를 주시하라라고 이야기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을 두고 이 부분은 불안감을 증폭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폐쇄 위협, 정치 불안 확대, 이 셧다운에 대한 우려감 때문인데요. 캐나다 법원에서 중국의 화웨이 부회장의 보석 허가를 냈습니다. 무역전쟁, 미중 무역전쟁에 조금 해결의 실마리 찾아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고요. 중국과의 생산적 대화, 중요 발표 기다려라. 굉장히 긍정적인 이슈인데 뉴욕 증시가 크게 크게 뛰진 못했어요. 초반에는 좀 괜찮았다가 앞에서 우리 아나운서님이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막판에 상승폭을 다 반납을했네요. 셧다운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좀 하락을 했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전 세계가 현재 주목하고 있는 것은 미국과 중국 간의 이런 관계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무진 협상이 시작이 됐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트리거가 마련이 되고 있고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뭐 하고 있습니까? 발표도 없고 확정도 안 되는데 계속해서 좋은 거 나와 기다려 3, 2 이렇게 일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안전자산 지금 현재 선호 현상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작년 지금 한 2, 3개월 동안 계속해서 이런 모습이 나온다라는 거.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얘기는 어떤 얘기? 바로 안전자산에서 성장주를 어떻게 보면 변동이 될 수 있는 시장의 변동 아마 트리거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 전 세계는 뭐가 지금 현재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미국 경기가 꺾이는 거 아니야? 바로 이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된다는 현상 그리고 지금 현재 유럽에서 지금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계속해서 달러가 강세로 갈 수밖에 있는 하나 요건 계속 영국 쪽에서 브렉시트가 어떻게 무질서한 브렉시트가 돼버리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 프랑스에서는 자꾸 마크롱 대통령에 대한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이 나오면서 달러가 강세가 나온다. 이런 게 하나씩 해결이 돼야 되는데 여기 어떻게 첫 단추를 어떻게 하면 미국과 중국이 아마 풀어주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에서 미국의 자동차 관세 인하에 선물을 먼저 푸른 거. 그렇죠. 긍정적인 시각. 리허 중부총리가 10일 전화통화에서 문우신 등의 미국산 차 관세 15% 인하 동보 본격적인 무역 협상의 트리거가 될 수 있을까요? 미중 무역 협상의 낙관론이 솔솔 불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셧다운 우려, 이 부정적인 게 오히려 제한적일 것이다. 그렇죠. 긍정적인 이슈가 좀 더 크게 작용한다라는 의견일까요? 그렇죠. 그렇게 보세요? 긍정적인 이슈를 조금 더 크게 보세요? 크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셧다운은 작년도 그랬었고요. 재작년도 그랬었고 매년 셧다운은 잠깐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거 보따리 이런 쪽지 예산 같이 이렇게 좀 해봐 이런 식으로 매년 그런 예시니까 하니까 그게 큰 이렇게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셧다운 우려는 지나가는 뉴스가 될 가능성이 크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미중 무역 전쟁에 사실 크게 영향을 미쳤던 현대차의 주가 흐름이 너무나 오늘 크게 뛰기 때문에 중심이기 때문에 3번부터 볼게요. 현대차. 수소차에 대한 투자 소식을 내놨습니다. 근데 그에 앞서 정의선 체제의 이 인사 단행이 나타난 것이 크게 작용을 했고요. 7조 6천억 원 투자 결정,
거기다 너무 많이 떨어졌죠. 여러분, 저가 매수세의 강세입니다. 수소 전기차 비전 2030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수소경제 연구개발과 설비 확대 7조 6천억 원 투자, 연 50만 대 규모의 수소 전기차 생산체제 구축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약 5만 1,000명의 신규 고용 창출, 대한민국 경제의 하나의 다시 현대차의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오늘 관련해서 평화홀딩스, 평화산업, 일진다이아 등도 같이 강세고요. 현대차뿐만 아니라 현대 오늘 그룹주들 다 일제히 상승이죠. 예, 네, 뭐 네, 현대차증권, 네. 뭐 그리고 현대모비스, 기아차까지도 오늘 상승이 두드러진 그동안 몸살을 많이 앓았던 종목들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선은 현대차 그래도 방향의 키는 잘 잡고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현대차가 가장 두려워했던 게 뭐냐면 그럼 미래도 없잖아라는 이런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차가 어찌됐든 조금 늦었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어떻게든 바로 잡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은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전기차와 수소차가 미래가 된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 그런데 정부가 지금 현재 일본이나 이런 중국 같은 경우는 정부가 엄청나게 많이 밀어줍니다. 실제 수소차 같은 경우는 수소차나 가스스테이션 같은 경우가 많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게 조금 위험성도 또 크고 비용이 워낙 크게 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게 과연 상용화가 될까 여기에 대한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 조금만 밀어준다면 분명히 다시 한번 현대차도 열심히 굴러다닐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시장의 흐름이 좀 바뀌어질 수는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어찌됐든 지금 오늘 주가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 건 수소차에 대한 이런 얘기인데요. 오늘 이후의 이 흐름이 얘기가 어떨까? 가장 큰데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흐름일 가능성이 아직은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에서 현대차에 대한 이런 숫자가 별로 좋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쪽 라인들이 나와야지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숫자가 안 나올 확률이 좀 높아 보이기 때문에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예전처럼 바닥은 이미 물론 이번에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갈 거야? 아닐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사실은 수소차 얘기도 어제 오후에 나왔던 얘기였습니다. 근데 오늘 모든 일간지의 어떻게 경제지에 다 일명 기사로 현대차 수소차에 대한 이런 얘기가 뜨면서 주가가 좀 많이 급등을 하다 어떻게 보면 이상하다. 예. 원래 평소 같았으면 정상적인 시장이었으면 어제 반영이 됐어야 되는 이슈였는데 오늘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좀 중요한 점이요. 내일부터 어떻게 될 것이냐인데 그렇게 많이 갈까라는 이런 고민이 드는 모습이다라는 거. 미래는 좀 괜찮은데 지금 현재 시점을 본다면 아닌데 아직은 이런 식의 흐름이 더 맞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현대차 그룹 사실 수소차에 대한 집중 투자 계획이 이렇게 그 숫자로 네네. 나오기 이전부터 4차 산업혁명, 이 미래 먹거리에 대한 현대차의 고민이 제일 시급하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네. 해서 예정되었던 그렇죠. 수순이었잖아요. 네. 사실 네, 이 맞습니다. 수소차에 대한 투자 확대는 우리가 많이 예정했던 이런 다 알고 부분입니다. 있었던 근데 내용인데. 이 숫자가 확실해진 것뿐인데 오늘의 네, 좀. 반등이 쭉 이어질지는 좀 의문이다. 네, 오늘 그렇습니다. 10만 원 이하까지 떨어졌던 주가가 오늘 확 뛰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속성 꼭 확인해 보셔야 될 것 네, 같고요. LG 이노텍 다음 소식입니다. 그동안 정말 잘 나갔던 종목이었는데 2년 전 주가로 도도래표에 뺐댔어요. 자, LG 이노텍의 주가 흐름도 볼게요. 52주 신저가가 어제까지 이틀째 경신됐고요. 그 중국의 화웨이 부회장 체포에 반 애플 정서가 심화되며 대표 부품주들이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2년 전인 2016년 주가가 회귀되는 셈이고요. LG 이노텍의 주가 부진은 애플 아이폰의 판매 하락과 가장 연관이 있겠죠. 미중 무역 분쟁의 희생양이라고도 꼽히고 있고요. 증권사에서는 LG 이노텍의 눈높이를 잇따라 낮추고 있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13개 증권사가 LG이노텍의 목표 주가를 하향했습니다. 내년에 하반기에 신모델 출시로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지만 이 역시 너무나 먼 얘기다라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좀 너무 떨어졌다. 너무 지금 멀리 갔다라는 시각입니다. 저가 매수 아직인가요? 예. 아직일 것 같습니다. 조금 계속 좀 보수적으로 얘기를 해드려서 좀 너무 죄송한 것 보수적인 같은데요. 의견인가요? 계속해서 얘기를 예. 해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이게 이런 시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삼성은 언제 신제품을 내냐면요. 매년 3월이나 4월에 매번 갤럭시 시리즈가 나오고 애플은 9월, 10월에 나옵니다. 사실은
지금 3분기, 4분기가 LG이노텍이 엄청 화랑기여야 되는데 지금 현재 주가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예. 그만큼 매번 지금 현재 애플에 어떻게 보면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는 회사가 바로 LG이노텍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근본적으로 LG이노텍이 좀 더 뻗어가려면 좀 부품처를 조금 더 많이 키워야 된다라는 거, 뭐 애플에만 좀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좀 키워야 된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92,000원대면 어떻게 보면 재작년, 뭐 작년 주가도 아니고 재작년의 초반의 주가입니다. 이 주가가 18만 원까지가 올라갔었습니다. 거의 더블 이상이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되돌이표가 됐는데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많이 나와야 되겠지만 회사, 뭐 그런 뭐 중국의 이런 회사들하고도 좀 연결이 돼야 되고 애플 그리고 삼성이 다 이렇게 네. 연결이 좀 많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좀 당분간은 좀 어렵겠지만 주가의 바닥은 거의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 회사에 돈을 지금 현재 벌어들이는 바닥은 거나 나온 거지만 거의 보수적이다. 그렇지만 보수적으로 좀 보셔야 된다. 그리고 언제까지 예. 내년 실적 발표, 1분기 실적 발표 그 정도가 나올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조금 당분간은 그냥 관심 종목에 올려놓자. 그렇지만 이걸 적극적으로 베팅은 아직은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작년 말에 주가가 18만 원대까지였는데 지금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앞서 얘기한 그 부분이 바로 기사에서 얘기하는 골자인데요. LG이노텍이 스마트폰 업황과 아이폰 판매량이 너무나 좌우되잖아요. 네네네. LG이노텍의 매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적 하향이 진행되지 않았고 내년 하반기까지 기다림의 시간이 긴 만큼 아직은 매수를 추천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LG이노텍의 최근에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현황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부자들의 경제신문에 읽는다 함께했습니다.